반갑습니다. 2025 영남권 주요 대학 대입 전형의 2회 강의를 맡은 신정고등학교 교사 이학승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 내용은 대입 전형 계획을 확인해서 제작한 자료인데 추후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영남권 주요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첫째로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 그리고 전형 유형별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 대입 정보 탐색 및 활용법, 네 번째로 주요 대학 전형 분석,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생들이 넓은 범위에서 많이 지원하는 간호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분석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2025 영남권 대학 대입 전형 주요 특징입니다. 24학년도부터 27학년도까지 재학생 수 변화인데요. 24년도에 최근 학생들 중에 가장 작은 39만 8천 명의 학생이 재학생 수였습니다. 올해는 14,000명 정도 증가한 41만 2천 명이 재학생으로 재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학생 수는 작년이 최저 인원이었고 올해 소폭 증가함으로 요 학생 수도 커트라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증가폭은 아니기 때문에 예년에서 너무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수능 재수생 비율입니다. 20년도에 30.8%를 기준으로 해서 21년도에 잠깐 하락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24년도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통합 수능을 치르고 나서부터 재수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에 반해서 앞에서 보셨듯이 재학생 숫자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재수생은 자꾸 늘어나고 현역들은 줄어드는 바람에 현역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실력 있는 재수생들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의대 정원 유무에 따라서 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재수생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재학생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형 모집 인원 및 비율 분석입니다. 24년도와 25년도를 보시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비율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시는 대략 80%, 정시는 20%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수시 전형, 그 중에서도 교과 종합 전형은 합치면 대략 한 68.4%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정시는 18.7%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시대 정시는 80대 20, 그리고 교과 종합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역들은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정시보다는 수시를 좀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이 사례로 내신은 좀 안 좋으나 뒤늦게 이제 수능 공부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학생들은 정시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학생들은 수시를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권역별, 전형별 모집 비율 분석입니다. 영남권과 수도권을 가져왔는데요. 영남권은 보시면 파란색 교과 전형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뽑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종합 전형. 수능은 거의 10% 정도 봅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도권은 반대입니다. 서울은 수능이 주요 대학은 40% 이상 반드시 뽑아야 되는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그 다음에 교과전형입니다. 그럼 우리 일반 학생들은 수도권에 지원할 때는 종합전형을 적극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남권은 수시대 정시가 90대 10입니다. 논술이나 실기 이런 전형은 빼고 요 도표에서는 교과 종합 수능을 합쳤을 때 100이라 보고 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교과와 종합이 영남권은 80%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와 종합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주요 대학 모집 인원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위에 세 곳은 교대 세 곳입니다. 교대는 보시면
교과 전형이 0%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가장 왼쪽에 약간 분홍색 계열인데 교대는 없죠. 그 다음에 연두색 계열이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 거의 65%, 60%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 정시다.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적극 고려해 보시고 안 되면 이제 정시까지 가겠죠. 근데 요즘에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정시에서도 이과 학생들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시에서는. 그리고 그 아래에 오시면 부산대부터 창원대인데 여기는 영남대 빼고는 모두 국립대들입니다. 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우측에 노란색 막대 수능 막대죠. 그 비율이 부산대는 33% 가장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10%대 후반에서 10% 중반 그 사이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국립대고 약간 영남권에서는 상위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의 특징에 따라서 교과 전형 비율이 대부분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국립대나 경북대, 부산대 이런 데는 종합 전형 비율도 어느 정도 제법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모두 사립대인데요. 사립대는 우측의 수능 비율을 한번 보시면 10%대도 없습니다. 다 10% 미치죠. 그리고 한동대부터 밑으로는 정시가 5% 미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시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성적권이 된다 하면 정시보다는 수시로 노려야 되겠죠. 그리고 정시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일단 본격적으로 수시를 쓰고 정시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사립대학이고 잠시 보시면 한동대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종합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아대도 그런 편이고 울산대도 작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 비율이 낮고 교과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 사립의 세 번째 막대가 인제대인데요.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시를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 특히 커트라인에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전년도와 올해 뭔가 변화되는 것들은 커트라인에 영향을 줍니다. 뭐 수능 최저가 변화된다든지 뭐 모집 인원이 변화된다든지 전년도의 경쟁률이 너무 높았다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요소들 중에 인원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을 발휘합니다. 그랬을 때 부경대 같은 경우에 교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신설 교과 전형도 생겼고요. 그만큼 종합 전형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에 100명 이상씩 늘어났고 울산대는 교과 전형, 그리고 해양대도 교과 전형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종합 전형은 줄어들었습니다. 동의대도 종합이 늘고 교과는 줄었습니다. 요 인원수가 나중에 분명히 내년에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경북대 교과 종합 전형 성적대를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경북대가 작년에 교과 종합 전형 인원이 대폭 늘었었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2부터 2024까지 최근 3개년 서울 경기권 전형별 지원 비율입니다. 보시면 교과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왜냐? 많이 뽑으니까요.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에 연한 하늘색부터 왼쪽에 진한 파란색까지 남색까지가 22, 23, 24의 변화인데 교과는 지원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현상이 어떻게 그래 됐나 보니까 2022년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기면서 수도권에 교과 전형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과 꿈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상향 지원하고 많은 비율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할 성적대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좀 많이 끼었고 성적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 해부터는 학생들이 전년도 성적을 고려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에 맞는 성적대가 아닌 대학은 지원을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지원 비율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면 교과 전형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예측되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지 않습니까?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니까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내가 어느 정도 소신 적정 지원을 하고 나면 종합 전형에서 좀 상향 소신 지원을 하면서 뭔가 좀 더 희망하고 하는 높은 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 전형 지원율은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가고 싶은 열망이 많이 있으니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 정도대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격 비율입니다. 합격 비율은 단순히 이제 교과 전형 안에서 합격, 불합격 비율입니다. 둘이 합치면 100이 되게끔. 그래서 보시면 교과 전형은 아까 지원율은 떨어졌는데 합격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성적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겠고, 그렇게 봐서 합격률은, 지원율은 종합 전형이 높았지만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종합보다는 성적대 확인에 의해서 좀 예측이 가능한 교과 전형이 합격률이 높고요. 종합 전형은 합격률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요 지원 비율이 그러니까 작년에 24년도 학년도에 보면 14%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종합 전형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상향 지원도 더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합격률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술, 아까 지원율은 거의 10%대에 육박했는데 합격률은 사실 많이 낮죠. 누구나 가고 싶은 인기 대학이다 보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 경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남권 전형 비율 및 지원 비율입니다. 영남권 같은 경우에도 지원율은 교과 전형이 높습니다. 왜? 많이 뽑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영남권은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커트라인이 자꾸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생들 상담하면서 지도를 해봐도 교과 전형에서 충분히 적정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잘 찾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과 지원 개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종합 전형으로 이제 상위 대학을 노리기 위해서 지원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트라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 수 감소가 있고요. 수도권 쏠림에 의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방 영남권 대학들의 컷이 좀 내려오고 있다. 그게 이제 교과는 좀 덜 쓰고 종합은 더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1%대의 지원율을 보입니다. 영남권 대학에서 논술은 부산대, 경북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쓸 게 많이 없겠죠. 합격률입니다. 합격률은 보시면요, 교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슷한 경향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성적은 잘 찾아가고 있고, 또 영남권은 커트라인도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합격률이 더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보다는 예측 가능하니까 물론 합격률도 교과 전형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지원율이 높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24학년도에는 좀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 합격률은 수도권에 비하면 낮은 합격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의 커트라인은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적극 활용해 보신다면 좀 내신 성적이 부족한 부분을 만회해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3학년 끝까지 생기부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 합격률 같은 경우에 수도권과 반대죠. 지원율은 1%밖에 안 됐지만 합격률은 제법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인데요. 수도권에는 경쟁률이 15대 1 될 정도로 높은 반면에 비수도권은 5.9대 1, 5.4대 1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시를 6장 쓰는데 6대 1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낮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만 보실 게 아니라 좀 실속 있는,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라면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새롭게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는 전국에서 종합전형의 112개 학교에서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전형에서 저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 실적에서는 체육특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 학교들이 학교폭력 사항이 있을 때 조치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총 147개 학교이고요. 내년에는 필수 반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2 학생들은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감정에 의해서 대학까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체육특기자입니다. 체육특기자는 운동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필수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영남권만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영남권만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인데 아직 확실하게 발표가 안 됐습니다. 모집 요강이 나와야 가장 정확하고 전형 계획에서 부산대와 경북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둘 다 보시면 감점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감점 처리한다. 근데 감점 처리만 있는 게 아니고 방법은 감점 외에도 바로 불합격시키는 것도 대학도 있고 추천자 전형이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고 지원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발표 나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남권 주요 대학 전형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뭐니 해도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3학년 때는 아마 등급 나오는 과목은 많이 없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수행평가 충실히 하시면서 A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울대, 동아대 이런 대학들 이하로는 그 교과를 뭐 국영수가사 전과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10과목, 12과목, 14과목 이런 식으로 골라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3학년 때도 ABC나 등급 나오는 과목에서 잘 본다면 1, 2학년 때 좀 낮은 과목 성적을 빼고 그 성적을 넣기 때문에 성적 상승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적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신이 올 1등급이라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학마다 점수 산출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 공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쉽게 어느 대학은 대충 몇 등급 되면 간다 이렇게 등급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과 전형에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릴 때는 그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줄을 세워서 뽑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 공식에 따라서 즉 교과 반영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 있다면 그쪽을 좀 더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유불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수능 최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서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많이 있는데 영남권에는 부산대, 경북대 요 대학이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준비를 신경 쓰셔야 되겠고 5번에 전년도 대학별 전형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의 성적 추이를 보시고 지원에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 모든 대학을 담임 선생님께 확인할 수 없으니 본인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그리고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친절하게 성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가는 70% 컷이 올라와 있고 영남권 대학 대부분은 제가 본 학교는 모두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처에 보면 모든 성적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 90% 컷이 올라오기도 하고 85% 컷, 뭐 70% 컷, 80% 컷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입결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 변화 유의돼 있는데 앞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뭔가 어떤 요소 모집 인원, 경쟁률, 뭐 수능 최저, 내신 산출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컷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바뀐 게 있으면 너무 전년도 성적만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남권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분류입니다. 교과 100 내신으로만 가는 곳이고요. 교과 플러스 출결 그러면 교과에다가 일정 비율 출결 성적을 보는 곳 그리고 면접을 보는 곳, 서류를 보는 곳 그리고 단계형으로 1단계 성적을 보고 2단계에서 일정 비율 면접을 보는 곳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측의 두 줄 중에 왼쪽은 수능 최저 등급을 보는 전형, 보는 학교, 우측은 안 보는 학교. 그래서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상국립대부터 요 대학들은 대부분이 국립대죠. 근데 전부 다는 아니고요. 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측의 사립대들은 수능 최저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일부 학과는 보고 일부 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고 이런 학과도 있으니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출결입니다. 요 대학들이 출결을 보는데요. 출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과나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근데 학교마다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몇 개 대학을 안내 드릴 테니 이왕이면 미인정 결석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미인정이 없기 때문에 출결이라는 요소가 변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미인정이 있는 학생에게는 변별력이 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자, 면접에는 경성대 일반계고 면접이 원래 단계형이었는데 일괄 합산 전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바뀐 것이고 교과 플러스 서류에는 경북대, 부산대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형에 계명대 면접 전형, 요건 신설된 거고 해양대 지역인재 전형은 종합에 있다가 요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성격이 약간 교과스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특이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학과들이 완화된 대학이고 올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자율전공 학부가 2합 6에서 2합 5로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IT 대학, 그 다음에 공과대학은 2합 5는 그대로 유지되나 수학을 포함한 2합 5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명대에 면접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보시면요. 수능 최저를 보시면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호공대는 기존이랑 동일한데 좀 특이한 게 공학, 이학 이쪽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시 1등급 상향 적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2합 9등급이라는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적이 5등급이고 그 영어가 5등급이다. 이러면 사실 불합격인데요. 미적을 선택해서 최저를 맞출 경우 1등급 상향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2합 9가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 수학을 포함한다는 거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합 8에서 2합 10으로 완화되었고 그 기조가 올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게 2합 8이었을 때는 최저를 맞추기가 더 어려웠을 건데 전년도는 조금 충족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럼 요것도 커트라인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 가톨릭대는 작년과 재작년에 커트라인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변했는지. 대구대 특이합니다. 대구대는 탐구를 넣어도 되고요. 탐구 대신에 한국사를 넣어도 되는 대학입니다. 대구대는 최저를 미적용하지만 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물리치료, 간호는 2합 8의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사를 넣는다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되게 쉬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성균관대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대입니다. 영남대는 2합 8에서 9로 작년에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3합이었는데 작년에 2합으로 완화되었으니까 이것도 전년도, 전전년도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영남대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1등급 올려서 반영을 해줍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에 대부분이 보시면 지금 한 학교당 교과 전형이 2개씩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을 쓰기 때문인데요. 지역인재 전형은 울산 학생들은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지역인재를 쓸 수 있죠. 대구, 경북에는 지역인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많고요. 보시면 부경대 같은 경우에 국어 포함 2합 8 인문, 자연은 수학 포함 2합 9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확통 선택 시 1등급 하향인데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수학을 포함하니까 내가 확통이 5고 영어가 4다. 그럼 수능 최저를 맞춘 것 같지만 합이 9니까 확통이기 때문에 한 등급 낮춥니다. 그러면 10이 되면서 불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유의하셔야 되고 부경대는 일반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요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는 수학 포함으로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수학 확통이나 사탐을 선택하면 안 되는 학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뒤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대가 꾸준히 수능 최저 등급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해양인문사회과학대 같은 경우에 탐구를 평균 절사를 했습니다. 평균 절사는 두 개가 만약에 합이 5면 평균이 2.5등급인데 절사 버려서 2등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과목을 봤죠. 근데 올해부터 탐구 1과목을 보고요. 요것도 완화인데 이제 2합 9로 본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7이었는데 작년에 8이었는데 올해는 2합 9를 본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된다.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학생이 늘어난다. 경쟁 상대가 늘어나겠죠. 그 말은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있다. 근데 우리 영남권 대학들은 자꾸 커트라인이 좀 내려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사대나 해양과기대 그런 데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죠. 근데 해양과학기술융합대 같은 경우에는 한개오로 이합에서 한개오로 많이 완화되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역인재 전형이 종합에서 교과로 넘어왔다고 했죠. 울산 경남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변화가 좀 있는데요. 일반 교과 하나였었는데 지역 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융합대, 공과대, 간호, 건축 요런 데는 미적 기하 선택 시 1등급 올려준다는 거. 그리고 경상국립대가 경남과학기술대랑 합쳐지면서 재작년부터 큰 변화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수능 최저가 변했는데요. 영남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특정 학과들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이 2합인데 경상대만 작년까지 3합이었습니다. 근데 경상국립대도 이제 2합으로 바뀌었는데 사회과학대는 3합을 유지합니다. 아동학과를 제외하고요. 아동학과는 2합이겠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는 최저 변화가 많으니 또 이게 컷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능 수능 최저를 등급별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내가 보통 2합 8은 맞춰. 그러면 2합 9는 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고 2합 7은 좀 운이 작용하거나 좀 맞추고 못 맞추고의 변화가 크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목표하는 수능 최저 등급,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등급.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향 지원, 적정 지원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수능 최저 맞출 가능성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또는 목표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고, 기울임의 밑줄이 있는 대학은 대학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영남대 같은 경우에 2합 8로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쪽에 보시면 표시가 안 돼 있네. 2합 9에 보시면 영남대 일부 돼 있죠. 그래서 영남대는 2합 8 아니면 2합 9다.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2합 8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울인 대학은 보건계열입니다. 대부분 간호인데요. 요거 한번 간호는 보통 최저가 따로 걸리죠. 그럼 많이 지금 보이는 대학이 2합 7, 8인데 여기 나타나지 않은 대학들 중에 좀 약한 대학은 2합 9, 뭐 이 정도까지도 많습니다. 간호는 최저가 많이 걸린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파란색은 최저가 완화되었다는 뜻인데 진한 파란색은 작년에, 연한 파란색은 올해. 그래서 올해 완화되는 건 해양대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 3합에서 2합으로 바뀐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뭐 제일 밑에 보시면 특이사항은 반영 안 됐다는 게 뭐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탐구는 2개다, 1개다 이런 거는 빼고 그냥 단순히 몇 합 몇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변화를 정리를 해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고, 경북대, IT대학, 공과대학의 수학을 포함한 최저다. 그 다음에 자율전공은 강화되어서 2합 5다. 금호공대는 원래 기존에 수학 포함, 영어 포함이라는 수능 최저 조건이 있었는데 인문자연에 그게 없어졌다.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간호는 한국사 5등급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었고, 한국해양대는 2합 8이 9 또는 2합 9가 1합 5라는 체제로 완화되었다. 한국해양대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상국립대가 가장 크겠습니다. 3합에서 2합으로 바뀌었다. 요거는 작년에 변화된 것들입니다.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2023에서 2024로 변화된 내용인데, 혹시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 작년 거만 볼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바뀌었으면 그 전년도에서 최저가 어떻게 변했길래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적대를 형성하는 거는 수능 최저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완화되었는데 의외로 커트라인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교과 전형에서는 그냥 국영수가 내 평균 등급이 뭐 4등급이야 요렇게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마다 내신을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또는 그 대상 과목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측에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변별력이 많이는 없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아니고 기본 A는 받으려고 노력하자. 수행평가만 열심히 해도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옆에 보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대부분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요 과목들이 이제 등급이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개 교과는 국영수, 사과를 다 보는 학교. 그리고 영남대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만 다 보고 2, 3학년 때는 국영수사, 국영수과, 인문자연 따로 본다는 거. 그리고 4개 교과는 계명대, 한동대가 있다. 요거는 이제 인문자연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죠. 그래서 경북대는 진로 선택을 안 본다는 게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아까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이 있었는데 그 20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A는 1등급 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금호공대는 국수형의 인문은 가중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가중치 110이란 건 100에서 10% 더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이 동일한 등급에서는 더 유리하다. 자연은 수학, 영어, 과학에 가중치가 있다. 그리고 계명대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이 A의 1등급, B의 2등급, C의 3등급 이러면 사실 변별력이 약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취도 비율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A 성취도 비율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100분의 50 하면 0.5가 더 들어가겠죠. 그럼 B등급인 학생은 2.5가 됩니다. 그럼 B는 해봐야 2에서 3 안에 등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변별력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부터는 이제 골라보는 대학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영수가 이렇게 다 보는 대학과 몇 개 골라보는 대학 하면 아무래도 잘한 것만 뽑아보는 대학이 내 기존의 국영수가 성적, 평균 성적보다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거기서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대학은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구 가톨릭대가 변화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원래 상위 10과목이었던 게 8과목. 그리고 사회과학, 한국사 중 상위 2과목을 봤었고요. 그건 유지되고 진로 선택이 2개였는데 3개를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총 14과목에서 13과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 13과목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가 아무래도 등급 받기가 좀 어려운데 그걸 2과목이나 줄여버렸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 낮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건 줄여버리고 진로 선택점 잘 받을 건 높여버리니까 작년도에 학생들 성적 낸 거랑 올해 성적 낸 거랑 하면 올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게 나올 겁니다. 똑같은 A 학생을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성적을 내고 올해 기준으로 성적을 내면 내신 성적이 올해가 높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를 지원할 때 작년 성적을 보고 내가 상당히 높네 이렇게 하면 약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인데요. 5개 교과는 이렇게 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요 3개 국립대 그리고 울산대는 골라보는데 간호만 국수, 영사, 과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4개 교과는 경상국립대, 한국해양대 이렇게 봅니다. 한국해양대는 조금 특이하게 반영했었는데 올해 4개 교과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는 교과 영양 평가 20%. 그래서 여기도 뭐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를 합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에 1어 국제지역 그다음에 중국학과는 제2외국어 성적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 한에는 제2외국어가 없지만 저 학과들은 제2외국어 성적도 본다는 거.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전 과목 다 보는데 결론적으로 저 복잡한 설명보다는 그냥 변별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전 과목 보고요. 국영수가 사과. 그리고 한국해양대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세 과목 A, B, C 등급 차이가 좀 나죠. 다른 데보다는 영향력이 좀 더 있다. 창원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 골라보는 대학입니다. 12과목의 동아대, 동의대, 울산대, 10과목의 경성대, 인제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동아대, 지역 인재 전형 이렇게 2개인데요. 요거 가지고 이제 성적의 유불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아까 부산대, 부경대 같이 5개 교과를 보는 국영수, 사과, 한 이걸 다 보는 대학 같은 경우와 동아대처럼 국수, 영사과에서 잘한 거 3개씩 12개를 뽑아보면 평균 내가 4만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평균이 4인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잘한 게
5개가 3이 있고 못한 게 5개가 5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를 뽑아보면 4인데 5개만 보면 3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한 것만 뽑아보면 평균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동아대 입시 결과를 볼 때 만약에 커트라인이 뭐 3점 몇이 돼 있다. 와, 동아대 왜 이런 높지? 그게 아니라 내 성적도 동아대 기준으로 하면 몇 등급인지 확인해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대는 특이하게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내신 산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3개씩 12과목입니다. 맞죠? 그리고 진로 선택을 최대 1개씩 봅니다. 그러면 보통 진로 선택이 등급 잘 받기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로 선택을 국어에서 A, 수학 A, 영어 A, 사회과학에서 A 하나가 있다. 그럼 총 4개가 있겠죠. 그러면 최대 1개씩 포함할 수 있으니까 진로 선택을 4개 놓고, 그러면 나머지 국수, 영사에서 이제 2개씩 넣으면 총 12개가 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뭐 평균 2등급이 주로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B만 많다. 그런 학생은 B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2나 3이 많으면 2나 3으로 그냥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은 교과 구분이 없습니다. 국수, 영사, 과에서 그냥 12과목입니다. 요거를 왜 예를 드냐면 수포자 학생들, 저는 수학쌤인데 수포자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3개, 수학 3개, 영어 3개, 사회과학 3개를 넣으면 보통 수학에서 많이 깎아먹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역 인재를 쓰면 상당히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수학 성적 다 빼고 국어, 영어, 사회과학 중에 잘한 걸 더 넣으면 되니까요. 못한 걸 많이 빼고 잘한 걸 넣으면 평균이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 유불리를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지역 인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아무래도 지역 인재가 교과 구분이 없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학과마다 커트라인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내 내신 성적을 확인해보고 비교해서 지원하는 게 맞고, 단순히 계산 방식만 본다면 지역 인재가 성적이 좀 더 잘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유불리 한번 보셔야 되겠고, 올 때는 아까 간호 빼고는 이제 10과목 골라보는데, 여기는 이제 동일 교과에서 최대 3개씩, 그래서 국어 셋, 수학 셋, 영어 셋, 한국 사회과학에서 셋 하면 12개인데 그 중에 이제 잘한 거 1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인데요. 한 과목 보는데 인제돼 있고요. 나머지는 2과목, 3과목, 4과목, 전과목 이렇게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2-3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대는 지역이랑 교과 우수가 2과목, 4과목 이렇게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경북대, 부산대는 전과목에 정성평가 한다는 거 20%. 그래서 파란색 글씨는 진로 선택을 몇 개 포함이 아니고 최대 몇 개 포함. 아까 동아대에서 보셨죠? 과목당 최대 1개 포함이란 건 안 넣어도 되고 1개 넣어도 되고, 그런 것을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빨간색 글씨는 진로 선택 반영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2과목에서 3과목, 그리고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방식에서 등급 변환으로, 아까 1, 3, 7 보셨죠? 그 다음에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비율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에서 환산점수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변별력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올해 작년 3학년 학생들의 영남권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요 그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자 수형 그림이라는 것인데요. 제일 아래 이상치 경계 위에 최소값 있죠. 요게 가장 작은 값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Q1 돼 있는데 요게 전체 성적 구간의 4분의 1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등급이 높은 쪽이죠. 높은 곳에서 25%, 그러니까 상위 25% 학생입니다. 그 말은 100명이 있다면 25등 학생의 성적이 저곳입니다. Q1. 그다음 Q2가 중간 학생이고요. Q3가 75%, 그러니까 100명 중에 75등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모 직사각형 구간 Q1부터 Q3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성적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최대값까지 Q3와 최대값 사이가 75% 컷에서 아래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전체 학생 수가 아니라 울산 학생 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완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Q3에서 최대값 사이에 속해서 합격한다면 이 친구는 상당히 지원을 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상치 경계가 가장 아래쪽과 위에 있는데 요거는 그 데이터 분포를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진 값, 많이 위에 있거나 많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상치로 잡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영남권 대학 교과 전형의 합격 사례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불합격은 제외하고 합격만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는 보시면 2, 3등급 사이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어가고 근데 4등급 가까이 가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죠. 지방대가 이제 자꾸 컷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위권 학과들은 4등급 가까이 3등급 중후반이라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능 체제가 약간 완화되는 학과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인원이 느니까 뽑는 인원이 많으니까 커트라인이 자연스레 내려가겠죠. 10명 뽑을 때 10등이 가던 게 20명 뽑으면 20등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컷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도 작년 입시 결과를 보니까 2, 3등급 안에 저렇게 부산대처럼 모여 있었는데 3등급을 넘어서는 학생들까지 나왔고 그 뒤에 꼬리가 상당히 넓어져서 4등급 대 학생들도 사례가 있습니다. 저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북대는 올해는 인원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작년에 인원 변화 때문에 혹시나 운 좋게 좀 주로 붙는 성적보다 낮게 붙은 학생이 사례에 있다면 올해는 지원한 학생들이 그 성적을 보고 그 대학을 상당히 좀 낮게 보고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도 올라가고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과에 너무 낮은 성적만 너무 참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십시오. 전통적으로 낮은 학과가 낮게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요 꼬리들이 많이 길어졌다. 75% 이하 쪽에 성적들이 길어지면서 부산대부터 부경대도 4등급 초반 정도도 겨우 갈까 말까 했는데 요새는 이제 4등급 중반 정도까지도 가고 경상국립대부터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등급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아대는 6등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과인데 계명대부터는 울대, 경성대까지 7등급 거의 8등급 가까이까지 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대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략적인 성적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4.5등급을 기준으로 합격급들이 좀 나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종합전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의 준비 방향은 3회 1학기까지 교과 공부 물론 교과 전형에서도 성적이 들어가지만 종합 전형 평가할 때도 그 안에 성적 생기부 안에 있는 성적은 본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학교 생활 충실히 하면서 끝까지 세특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종합 전형 가이드북 요런데 학교 설명 같은데 보시면 종합 전형 평가 기준 요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내가 공동체 역량이 부족하다, 뭐 봉사활동을 너무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진로 관련된 활동이 너무 부족했다. 또는 내가 너무 인문에서 자연으로 바뀌면서 그쪽으로 교과 선택이 부족했다.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뭐 교과 세특이 좀 부족했다. 그럼 3학년 때라도 좀 풍성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원 학과 관련한 그 교과 세특은 더더욱 중요할 것이고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실도도 한번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뭐 미적 과목이 한 3등급 나오는 학생, 또는 한 좀 더 극단적으로 한 5등급 나오는 학생이 기하나 뭐 그거 수학 가제탐구 이런 건 A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A를 그대로 A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성적들을 보고 얘가 A지만 좀 약한 A구나 이런 걸 봅니다. 근데 교과 세특이 좀 충실히 열심히 깊이 있는 탐구를 하면서 했다면 그래도 조금 더 감안해서 보니까 교과 세특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종합전형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참고하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대입 정보나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종합전형 분류입니다. 아까처럼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 없는 대학 이렇게 했고 서류 100, 교과 60에 서류 40. 사실은 교과가 60이면 50% 넘어가면 그게 교과 전형인데 해양대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단계형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북대는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한국해양대도 수능 체제가 있고
전형 방식이 좀 특이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경북대는 기울여져 있는 게 밑에 보시면 단계형의 경북대 모바일이 보이시죠?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를 많이 보지 않는다. 그럼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힘든 학생들은 서류 준비 잘해서 종합으로라도 도전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특이한 것은 저기 부산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재작년까지 수능 최저가 있었고 작년부터 수능 최저 등급을 미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성적대, 합격 성적대가 좀 달라지겠죠. 그거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러면서 부산대가 서류 100이었습니다. 서류 100이었는데 작년에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서 면접을 넣었습니다. 면접으로 이제 변별하겠다. 그래서 부산대 종합은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종합 두 개가 있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전형은 서류 100 전형이었고 지역 인재 전형은 단계형 전형이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부산대가 하나로 일반 전형이든 지역 인재 전형이든 면접이 들어간 단계형 전형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이한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경성대 이런 데는 종합 전형이 한 가지입니다. 맞죠? 근데 동아대나 동의대는 보면 두 가지씩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요새 트렌드인데 하나는 서류형 전형, 하나는 면접형 전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아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 100이고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 비율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동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대학들 중에 동아대는 특이하게 서류평가 요소도 차이가 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비율이 학교 생활 우수자와 잠재 능력 우수자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럼 어떤 걸 더 위주로 보겠다는 건데, 저 비율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저거보다 더 큰 차이를 입시 결과에 더 큰 차이를 내는 거는 면접 유무라고 봐집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접이 있는 곳을 지원한다면 준비하는데도 그렇고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생기부 관리가 좀 잘 돼 있고 성적이 많이 나쁘지 않은 학생이라면 좀 면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교생활 우수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종합전형이면 교과전형은 성적으로 줄 세우지만 종합전형은 서류에서 일단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는데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면접까지 보니까 더 많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성적이 낮지만 역전하는 케이스도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는 좀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은 두 가지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뉘는데 서류평가 요소는 똑같다는 거 그렇게 나머지 대학들도 다 저런 식입니다. 자, 부산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전형에 면접이 들어온 단계전형으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가 없어졌다. 그리고 한국해양대 평가 요소가 달라졌다. 요새 트렌드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울산 경남입니다. 울산대, 창원대 둘 다 두 가지 형태의 종합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는 한 가지씩 있습니다. 동의대랑 같은 방식이죠. 근데 면접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내가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창원대 같은 경우에 서류평가 요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경상국립대 저 표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경상국립대는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대부분은 학생부 일괄 전형, 그냥 서류 보고 끝나는 전형입니다. 일괄 전형인데 일반 전형에서 사범대, 사회대, 간호학과만 2단계 면접을 본다는 말이고요. 지역 인재에서는 간호만 2단계 면접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학과들만 단계형, 나머지는 그냥 생기부만 보고 뽑는다. 그래서 경상국립대는 보니까 전공 적합성 비율이 높죠. 그래서 저쪽으로 좀 잘 챙긴 학생들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가대도, 대구가톨릭대도 저런 식인데, 대구가톨릭대는 종합이 서류형입니다. 근데 항공학과만 면접이 있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동국대도 간호만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경북대도 전공 역량, 그리고 영남대는 잠재 역량, 한동대는 학업 역량 이런 게 높다 하니까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자, 수능 최저 변화입니다. 수능 최저는 크게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정도 대학이 지금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해양대는 교과처럼 또 최저가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에 8에서 9 또는 이합 9에서 한 개 5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창원대는 전년도 유지 그대로인데 간호가 이합 8인데 특이한 게 계열적합 전형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수능 최저를 간호가 안 봅니다. 간호는 최저 보는 게 많이 있는데 요거는 안 본다는 거. 그리고 경북대는 교과 전형보다 한 등급 플러스 1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2합 6, 2합 7로 형성이 돼 있고 교과처럼 IT랑 공과대학은 수학 포함해야 되고 자율 전공은 2합 6으로 강화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는 간호학과에만 최저가 있는데 한국사 5등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입전형 교과 종합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시면 2025 영남권 전형은 큰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변했고요. 올해는 많은 변화는 없다. 그리고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 말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시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수시에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도전해보자. 모의고사 성적이 특별히 높은 학생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수시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정시 비율 감소했는데 큰 변화는 아니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죠. 종합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건 초반에 얘기했죠.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쓰고 나면 종합 전형으로서 상향 지원해보는 이런 방법. 그리고 교과 한산 점수 반영 방식의 유불리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까 동아대 같은 경우에만 해도 두 전형 중에 수포자는 특별히 지역 인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경쟁률 낮은 대학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꾸 컷이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에 있으니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데 충족 못하면 그냥 바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원래 영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절대평가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 1등급 비율이 4%대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절대평가지만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절대평가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기본이 되는 학생들은 영어를 적극 활용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 재수생들이 아무리 유입이 돼도 내가 90점 넘으면 1등급이고 80점 넘으면 2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변수가 그래도 좀 덜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6번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이 있으면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니까 반드시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교과 종합을 같이 갖다 놨는데 종합전형 울산의 학생들의 작년 종합전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서류가 요소가 있으니 교과랑 같이 한번 보면 좀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놔뒀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전형이 성적대가 조금 높고 맞죠? 종합전형은 서류나 면접이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성적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산대처럼 약간 교과랑 종합 분포가 비슷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과보다는 종합이 조금 성적 분포가 넓거나 성적이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 부산대 종합 아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최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이 생기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범위가 꼬리 범위 있죠. 그 다음에 3등급 안쪽으로 종합전형이 재작년에는 결과가 형성됐는데 작년에는 3등급을 조금 넘어가는 몸통이 형성되었고 꼬리도 4등급까지도 가는 저런 꼬리가 형성되었다는 거. 그 전형 변화에 따른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경북대도 맞죠. 인원이 많이 늘었다 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고 작년에 이슈가 되었었는데 경북대 종합전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 인재랑 일반 전형이 있는데 지역 인재는 우리가 지원하지 못합니다. 일반 전형에는 종합전형 서류를 볼 때 숫자로 나오는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단위수, 등급 이런 정량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지 않는다 해서 상당히 경북대가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그리고 수능 최저도 약간 완화되는 경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꼬리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거. 5등급인 학생이 붙기도 하죠. 근데 저런 곳에 붙는 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학과는 아닐 거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경대 종합도 부산대 경북대의 영향인지
합격해서 올라갈 거니까 부경대도 꼬리가 많이 길어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보시면 꼬리가 많이 길어졌고 해양대랑 해양대 종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둘이 성적이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저 몸통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0.5등급 정도씩 뒤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성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꼬리가 거의 뭐 7등급, 8등급 대까지 가고 있고 몸통도 한 0.5등급 정도씩 뒤로 밀려 나온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정보 탐색 활용 방법인데 종합전형 준비하실 때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면 교과 전형은 작년에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이 대학을 갈 수 있지 종합은 어느 정도 학생들이 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해야 하는 자료는 뭐 전형계획, 모집 요강, 입시 결과 그다음에 특히 종합전형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 이런 건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보통 저기에 전년도 면접 기출문제, 논술 문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제 의도, 모범 예시 답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자료 탐색 방법은 각 학교 홈페이지 또는 서울 진로 진학정보센터, 울산 진로 진학정보센터 이외에도 뭐 경기, 대구, 대전 많습니다. 그리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활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볼 텐데 어디가 사이트는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홈페이지인데 경북대를 예로 들어보면 홈페이지 들어갈 때 그냥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대학생들이 또는 대학원생들이 쓰는 홈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학처로 들어가야 입시 정보들이 잘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요 메뉴에서 입학 자료 열람 및 신청 여기 들어가시면 요 책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북대 지원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자료들입니다. 교사 지도서도 보시면 도움되는 자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집 요강, 종합전형 가이드북 그리고 논술 지원해볼 학생들은 논술 가이드북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유튜브가 참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데 각 대학교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가서 구독 신청하시고 보시면 다양한 입시 정보들이 있겠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입학 안내 동영상이라고 해서 유튜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겠죠. 자, 서울 진로 진학정보센터 활용 방법입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모집 요강이나 뭐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찾으려고 하면 장소가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대학 진학 정보에 합격 모집 수시 모집 합격 사례 여기는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대학 학과 정보에 전공 안내에 가시면 전공 가이드북이 쫙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대학을 찾으실 수 있고요. 수시 모집 자료에 모집 요강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일일이 안 찾아도 돼서 편리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대학별 고사에 가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도 다 모여 있다는 거. 자, 울산 진로진학센터 활용 방법입니다. 이것도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던데요. 뭐 대입 일정, 뭐 일정표 나오죠. 그 옆에 보시면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도 바로 가실 수 있고 전문대학 포털 프로컬리지 여기 가면 전문대 자료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옆에 진로진학 특강 영상 여기에 보시면 그동안 찍은 이런 강의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요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나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고 또는 내신 성적을 받고 상담 받으러 오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상담도 있고요.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요런 자료들 찾는 거 진학센터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요. 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대입 전형 계획, 모집 요강, 입시 결과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쌤이 부산대를 예로 찾아봤는데 여기는 좋은 게 부산대의 모집 요강, 입시 결과, 전형 계획을 한 번에 이렇게 파일을 한 번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좋다는 거. 근데 처음에 그냥 부산대라고 검색하니까 안 뜨고요. 저는 저런 데서 4년제라든지 대학명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넣어서 검색하셔야 뜬다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입 자료실입니다. 대입 자료실에서는 여기 보시면
대입 전형 깔끔 정리 보이십니까? 요게 아마 여러분 학교에 지금 교실 게시판에 아마 다 게시되어 있을 건데 요런 파일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고 다른 입시 정보들 뭐 대입 전형 자료집 요런 것도 학교에 다 나갔을 건데 요 선생님들이 다 정리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종합전형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시판 그리고 학과나 교과 선택 준비하는데 관련된 게시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어디가 활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담임 선생님께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봐달라고 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거고 나는 성적이 조금 약하지만 서울권 대학도 찾고 싶다. 이럴 때는 일일이 그 대학을 보여달라고 하기 어려우니 이 대학 어디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가 개편이 되었는데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검색 창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작년까지는 일일이 그 메뉴를 찾아서 찍고 들어가야만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기에 검색만 잘 하시면 원하는 게 쫙 검색이 되기 때문에 찾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 그리고 성적을 입력을 하시면 내 성적을 입력하면 학교마다 내 성적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대나 울산대나 경성대나 이런 대학은 성적을 골라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아는 전과목 평균 등급, 국영수 사과 평균 등급이랑 그 대학 성적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대학 기준으로 성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 성적 분석에다가 성적을 입력하시고 대학을 검색해 보시면 그 대학 기준으로 나의 성적이 나오고 그 우측에 그 대학의 70% 컷이 나와서 합격 가능성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학과 정보 가장 초록색 박스에 학과 정보 왼쪽에 있죠. 거기 들어가면 내 성적과 70% 컷을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선생님이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요 전형 정보에 있습니다. 전형 정보를 눌려서 들어가셔도 되고 요 밑에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부산대로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대 검색해서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전년도랑 거의 화면 구성은 동일합니다. 초록색으로 공통되어 있는 곳은 전년 대비해서 주요 변경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변경 사항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왼쪽 위에 보시면 2024학년도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한 6월, 7월 그 정도 돼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좀 정확해져야 여기도 아마 2025로 변화가 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모든 대학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빨간색 중간에 보시면 종합전형 버튼 있고 교과 있고 수능 있죠. 그래서 저걸 누릴 때마다 23학년도 전형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23학년도 전형 결과는 24학년도가 작년입니다. 24년에 2월에 졸업한 학생들 기준. 그러면 23학년도 전형 결과는 재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작년 결과는 한 5월, 6월 정도는 돼야 여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쌤이 지금 교과 전형을 클릭한 화면입니다. 클릭해서 저 2023학년도 전형 결과를 눌려보시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표가 나옵니다. 표에 보시면 모집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순위 이런 게 나옵니다. 추가 합격이라 함은 모집 인원이 처음에 국어 국문 보시면 9명인데 9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다른 학교에 원하는 학교를 합격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겠다고 하면 자리가 빌 때 그때 충원 합격시키는 숫자가 7명까지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대학별 환산 점수가 있죠. 교과 전형은 이렇게 대학별로 공식을 가지고 환산시켜서 점수를 내는데 요 점수를 기준으로 줄을 세워서 몇 등까지 뽑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이걸 정확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때 합격 가능성을 정확하게 따질 때 보시고 지금은 이제 내가 대략 이 학교에 지원 가능한가를 확인할 때 수준을 볼 때는 요 옆에 등급이 아마 생각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요 등급을 보는데 교과 전형은 70% 컷 정도 보시면 요 근처에 있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여기에 도전해 볼 성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뭐 수능 최저라든지 내신 산출 방식이라는 이런 게 많이 달라졌을 때는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전 현상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영남권 대학은 70% 컷을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은데 내가 서류에 좀 자신이 없다 하면 50% 컷 정도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 수도권은 50% 컷 안에 들어도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수능, 이제 수능 성적입니다. 아까
교과랑 종합의 이제 70% 컷을 보면 아, 내가 부산대에 지원 가능한 성적이다. 또는 내가 더 높다. 또는 뭐 부족하다. 또는 뭐 동아대를 찾아봤더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어느 정도 봅니다.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수능에서 또 한번 봅니다. 그럼 수능에도 기본 정보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평균 100분이란 말이 있고 점수가 저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모의고사나 수능 치고 나면 성적표에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은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고 4% 안에 들면 1등급 이런 식이죠. 원점수는 시험을 치면 거기서 뭐 2점, 3점, 4점짜리 맞추는 점수를 합산한 게 원점수. 그 다음에 표준점수는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 점수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난이도를 고려해서 평균 점수보다 내가 많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 잘한 거겠죠. 그런 거를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마다 원점수나 표준점수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게 100분인데요. 100분위는 일종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 평균 100분위가 80대 있는 79점 얼마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대충 내가 80이라는 100분위를 받았단 말은 비율이 80인데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의 비율이 80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00명이 있다 치면 나는 100분위가 80이면 20등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낮은 학생이 80명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부산대는 대충 보니까 학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00분위 80 정도면 도전해볼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문에서요. 학과마다 편차가 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100분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비율이니까 왜 선생님이 아까 원점수, 표준점수 이런 거보다 100분위를 고려하자고 했냐면 자, 이런 겁니다. 수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 100분위가 80인 학생이 지금 저 정도 부산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3월 모의고사를 쳤을 때 100분위가 80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전체 학생이 100명이면 20등 했구나. 그럼 수능에 20등 한 학생이 저 정도 대학 갔으면 내가 모의고사에서 20등이니까 요 정도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수능 때는 재수생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3월에는 재수생이 없죠. 그래서 6월, 9월 갈수록 재수생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나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분위가 지금 80 나오니까 부산대는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성적에서 재수생이 안 들어와도 내가 안 밀릴 만큼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지켜줘야 부산대를 지원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평균 100분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성적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어 100분위 93, 수학 100분위 95, 그다음에 탐구는 두 개가 75, 93입니다. 그럼 100분위는 다 만점이 100입니다. 그러면 국어 100, 수학 100인데 탐구가 100, 100이니까 비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탐구를 나누기 2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를 보시면 93 더하기 95 더하기 국어 수학이죠. 그 다음에 탐구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더하면 272점이 나옵니다. 요 100분위는 건국대 상위권과 중앙대 하위권과 정도, 중하위권과 정도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100분위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요거를 평균 100분위라고 부산대는 80이잖아요. 그러면 80과 272는 너무 차이가 크죠. 그래서 평균 100분위니 272를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면 대략 한 90 나옵니다. 90. 그러면 90과 80의 차이입니다. 저 평균 100분위 10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270이면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가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100분위 80 정도면 부산대 정도 고려가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내 내신 성적은 부산대만 가도 진짜 땡큐야 싶어서 부산대를 수시에서 지원했습니다. 근데 합격해버렸습니다. 근데 수능을 쳤더니 272라는 100분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정시에서 중앙대나 경희대나 이런 대학을 지원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 흔히 수시 납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요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가 수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 수준과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 수준을 비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내신 성적은 중앙대, 경희대까지 쓸 수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준비가 안 돼서 울산대 성적이 나온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수시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만 지원을 다 했는데 다 떨어지면
이제 정시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때 울대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내신으로 서울 수도권까지 노릴 수 있는 성적을 다 버리고 정시로 울대 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겠죠. 그러면 그 서울 상위권 대학과 울대 사이에 교과 전형으로 변수가 최대한 적은 뭐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출 수 있거나 없는 그런 쪽으로 확률 높은 교과 전형을 반드시 안정 지원하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시 수준과 정시 수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가 사이트를 이용해서 찾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념하면서 나중에 수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 수시를 지원하는 기준은 내 내신 성적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성적과 비교하면서 특히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일수록 수시는 상향 지원하셔야 되고 수시 성적은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 학생은 약간은 안정 지원을 같이 섞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남권 주요 대학들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대입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는 서류 평가한다는 거, 부산대랑 같이.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저렇게 걸려 있고 올해 최저가 약간 변화됐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열별 필수 지정 필수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한 등급 플러스 1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논술이 있습니다. 맞죠? 논술도 같이 수능 최저가 약간씩 변화되었다. 교과 전형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재작년까지 경북대 논술은 수리 논술이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 문과는 국어와 통합 논술이었는데 교과목 통합 논술이었는데 자연은 수리 논술이었는데 작년부터 수학과 과학을 같이 봅니다. 수학 2문제, 과학 1문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2문제, 의학 관련된 지문으로 푸는 거 1문제. 이렇게 봐서 작년에 좀 변화가 생겼다는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경북대 전형에서 교과와 종합이 조금씩 성적대가 몸통이 늘어나고 밀리면서 꼬리가 많이 길어졌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인원입니다. 올해는 인원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에너지공학부 같은 경우에 6명 뽑던 것을 교과 전형에 26명, 이렇게 20명, 맞죠? 거의 3배 이상의 인원을 뽑아버린 겁니다. 맞죠? 이렇게 늘어나니까 커트라인에 영향을 줬겠죠. 응용생명과학부 한번 보십시오. 응용생명과학부에 6명 뽑았다가 작년에 21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반에 4점 초반인 학생이 여기 붙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입시 결과에 보시면 요거는 3점대 사례도 없었습니다. 2점대로 끝나는 전형이었는데 4점 초반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 변화는 상당히 변수를 가져오니까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인원 변화가 큰 대학들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인원이 늘어난 걸 모르고 지원한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특정 학과에는 주로 합격한 학생들은 3점대인데 4점대 중반이 붙는다든지 이런 특이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좀 높게 평가받던 학과가 성적이 낮은 사례가 보인다고 거기에 무턱대고 지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를 모든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다들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도 올라가고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특이한 낮은 사례를 너무 집착하시면 오히려 불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경북대 수능 최저 중에 자율전공 쪽이 수능 최저가 바뀌었는데요. 자율전공이 계속 변화해오고 있습니다. 저 제일 밑에 보시면 21학년도부터 있는데요. 21학년도 22, 23, 22까지 수능 최저가 3합 8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최저였죠. 그랬을 때 70% 컷을 보시면 2점 후반, 3점 초반까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들은 자연은 좀 작고 인문은 좀 많은 편이었죠. 그러다가 23년도에 보시면 2합 5로 조금 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자연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갔죠. 9.8에서 14.6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컷이 많이 올라갔고요. 인문도 좀 올라갔습니다. 경쟁률은 떨어졌으나 아무래도 수능 최저 맞추기가 좋아진 영향이 아닐까. 여기서 작년에 또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2합 6으로요. 그랬을 때 경쟁률이 또 떨어졌죠. 그러면 최저가 완화됐으니까 컷이 올라갈 수 있는데 수능 최저는 경쟁률은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컷이 어찌 됐을까는 이제 올해 발표되는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변화들을 보면서 올해 다시 2합 5로 강화됐는데 70% 컷이 어떻게 될까 또는 성적대가 어떻게 변할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연 계열은 지금 13명으로 좀 절반 정도 줄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자유전공은 성적대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 서류평가 방법인데요. 보시면 교과 세특을 보지 않습니다. 종합전형처럼 보는 게 아니고, 그럼 교과 세특 안 보면 뭐 보냐? 그냥 교과학습 발당에 보면 뭐 무슨 과목 단위수 얼마, 몇 등급 평균 얼마,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는 보고 동그라미, 나머지 뒤에 성적이나 이런 거 안 본답니다. 그럼 이거는 변별력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반영 교과는 국수, 영사, 관대. 경북대 입학사정관 얘기를 들어보면 교과 전형에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한답니다. 그러면 딱 그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변별하기 좋은 게 저 과목들이랍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 적정한 과목들을 충분히 이수를 잘 했다면 그 서류평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변별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 응시 지정 영역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자연계열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연계열의 일부 학과들은 미적기하를 선택해서 쳐야 됩니다. 안 치면 수능 최저를 볼 때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쳐야 되고, 그 밑에 나머지 A, B, C는 꼭 미적기하를 안 쳐도 확통을 쳐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옆에 탐구는 보시면 자연계열 일부와 A는 과탐을 보고요. 나머지는 사탐, 과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랑 탐구를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국어, 영어는 다 들어가고요. 한국사까지. 근데 특이한 것이 보시면 예체능, 체육학과는 수학을 안 쳐도 된다는 거죠. 체육교육과는 쳐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가 바뀐 게 자연계열 C에 원래 작년에 국어를 필수 응시 영역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필수 응시 영역이라는 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구는 2개 응시를 하셔야 되고 반영은 한 과목이 된다는 거. 자, 작년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던 건데요. 2가지 종합전형 평가, 서류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은 평가 방식 1은 기존의 방식인데요. 요거는 계열별 성적, 주요 교과 성적, 3년간 성적 추이, 학업 역량이죠.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의 전공 관련된 교과 성취도, 그런 과목들이 들어갔습니다. 종합전형 일반적으로 주요 교과 성적도 보고 전공 관련 성적도 보고 성적을 2번 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의 방식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렇게 합니다. 저 초록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에 있는 주요 평균 등급 성적 추이 교과 성취도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정량 평가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큰 기대를 품고 그 경북대에 지원을 했고, 성적 데이터를 봐도 꼬리가 길어지고 몸통도 많이 범위가 넓어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학생들이 모두 쓴다고 붙는 것은 아니라 진짜로 생기부에 경쟁력이 있고 학교생활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한 학생들 중에 매력 있는 학생들이 뽑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 방식이 종합전형 일반전형 방식이고, 1 방식은 경북대 지역인재 종합전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변별합니까 하니까 경북대 사정관들도 일단 수능 최저에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은 조금 변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한 것만 가지고 성적 안 보고 한번 뽑아보겠다. 자기들도 작년에는 실험적으로 했는데 나름의 이제 의미를 뒀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 방법이 더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북대도 모집 단위별로 전공 관련 교과가 있는데, 이런 교과들의 성적이나 세특이나 이런 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신소재 같은 경우에 수학과학만 잘한다고 합격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수준이라면 수학과학의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시되지 않은 과목에서도 중요한 과목들이 전공마다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시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부분에 얘기했는데 논술 전형의 출제 범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은 원래 수리 논술 위주였는데 23학년도까지 수학만 봤는데 이제 교과목 통합해서 한 문제가 2문제는 수학, 한 문제는 자연과학, 물화생지 원 범위에서 나오고요. 의학계열은 수학 2문제에 의학 논술 1문제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에 보시면 작년 가이드북인데요. 저거는 예상 문제, 그동안의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가이드북이 나오면 더 참고하기 좋겠죠. 준비하는 학생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울산 학생들의 논술 전형 등급대별 지원 및 합격 분포입니다. 보시면 초록색으로 칠한 부산대 경북대가 지원 숫자도 가장 많고 합격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수도권은 지원 비율이 10%대고 합격 비율은 1%대였나? 되게 낮았고요. 그 다음에 4% 정도대였죠. 그 다음에 영남권은 지원 비율은 1%대나 합격 비율은 거의 10%에 가까웠는데 그게 아마 요 부산대 경북대에서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합격자가 있는 등급대고요. 그래서 주로 3, 4등급대가 학생이 붙습니다. 저 1등급대는 아무래도 의학학 계열의 학생들 합격 사례로 보입니다. 부산대 양산이 의학 계열 학생인 걸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약대가 부산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경북대에 저 정도 인원이 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인원이 있으니까 와 이거 엄청 확률이 높네. 이거보다는 합격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수학이나 과학에 또는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나 글쓰기 요 논술문 쓰는 거에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내신보다 좀 더 잘한다. 이러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도 학업 역량 평가를 보고요. 그다음에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유의하셔야 됩니다. 올해 조금 약간 완화되었다는 거 이따가 살펴볼 거고, 종합 전형 작년부터 면접 들어오면서 수능 최저 반영을 안 한다는 거, 그거 유의하시고 적혀 있죠. 그다음에 논술에 수리 논술, 자연은 수리 논술 유지되고 있고 인문은 통합 논술입니다. 올해 부산대는 종합 전형에 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경북대가 많이 교과 종합에 증가한 것처럼 올해는 부산대에 100명이 증가했다는 거. 자, 부산대 학업 역량 평가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 총 20%가 반영되는데 위에 학업 역량 13%, 진로 역량 7%. 그럼 학업 역량 13%에는 계열별 지정 교과 이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은 국영수 4, 자연은 국영수 과. 이거 정상적으로 학교 이수하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별 안 된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교과내 일반 선택 과목 이수 현황. 그러니까 단위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일반 선택 등급 나오는 거 피하고 진로 선택 많이 들은 학생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친구들 할 때 같이 비슷하게 한 친구들은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별이 어디서 날까? 변별력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많이 없다고 보는데 진로 역량 7%에 보시면 교과 위계성을 본다 돼 있죠.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대로 잘 따라 들으셨으면 위계를 어기는 일은 잘 없습니다. 수투를 듣고 미적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학년 올라가면서 들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약간 차이가 난다면 학업 성취도, 저기서 진로 선택 과목 이수 노력, 성취 결과, 저게 조금 차이인데 대다수 부산대 정도 가는 학생들은 다 A 받고 웬만큼 이수하니까 큰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부산대도 교과 세특은 보지 않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보는데 부산대 경북대는 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변별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쌤은 이제 필수 응시 영역 있죠. 그거를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렇게 지정이 돼 있죠. 이과에 3가지 박스가 있습니다. 맞죠? 미적기하, 과탐 들어야 되는 데가 있고, 미적기하는 상관없는데 과탐을 들어야 되는 데가 있고, 수학과학 다 상관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활과학 때는 수학, 영어, 과탐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미적 기하 중 택일, 맞죠? 그게 수학으로 바뀌었죠. 이 완화됐죠. 그런 대학들이 왼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탐구를 했는데 과탐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약간 강화되었죠. 그게 식품영양학과입니다. 그래서 부산대는 반드시 5개 영역을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응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연계열 일부는 미적기하를 택해야 되는 학과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탐구는 2과목 응시하시고, 자연계열 일부는 과탐을 2과목 응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영은 1과목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요거 한번 보시면 최저 충족률이, 부산대 최저 충족률이 33% 정도 됩니다. 재작년 기준입니다. 23학년도니까 작년은 아직 모르고요. 그러면 경쟁률이 13점 몇 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이 거의 뭐 3대 1 정도로, 수능 최저 떨어진 친구들 빼버리면 실질 경쟁률이 저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인문
계열 같은 곳에서는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에 2합 4인 최저도 있습니다. 그런 최저는 학생들이 많이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 데는 최저 충족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아무래도 30% 이렇게 돼 있죠. 자연계나 이과 학생들은 뭐 39%, 뭐 30% 초반 이런데 인문사회 계열에서 특히 사회과학 계열은 저 30%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과 전형의 인원을 더 많이 뽑았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내신 성적이 조금 약해도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산대에서 특히 이런 게 많은데요. 모집 단위가 변경되거나 선발 전형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모집 요강에 모집 단위 표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23년도 우측에 23년도 보시면 종합 전형에 저렇게 사회과학대에서 인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시면 24회 보시면 종합에 하나도 안 뽑습니다. 그 말은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서 종합전형 실컷 준비한 학생이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보시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는 종합전형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 5명 뽑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여전히 교과로 다 뽑습니다. 좀 특이하죠. 부산대는 교과로 다 뽑는 데도 있고 종합만으로 다 뽑는 데도 있고, 근데 종합만으로 다 뽑는 데는 학과는 작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한번 모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이사항을 정리했는데요. 그 모집 요강의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이라는 그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강의 초반부에 나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95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명이라 했는데 맞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모집 요강 정확하게 나오면 인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로 선발하지 않는 학과가 도고교육, 불어교육이 있고 종합으로 선발하지 않는 학과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사회과학대도 있죠. 근데 사회복지는 작년에는 선발 안 했는데 올해는 한다는 거. 그리고 의학학 계열은 지역 인재로 선발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종합전형 준비한 학생들은 요게 이제 점점 강화될 겁니다. 부산대도. 요 보시면 특히 이과에 핵심 권장 과목이 있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은 웬만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요거 안 들으면 그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 받기 어렵고, 권장 과목도 가급적이면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대학 와서 충분히 대학 교과들을 이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과목들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가 지날수록 요게 안내된 게 이미 한 2, 3년은 더 돼서 이제는 학생들이 웬만하면 이걸 지켜 들어달라고 학교에서는, 부산대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대 같은 경우에, 부산대 공대는 물리학 엄청 좋아합니다. 맞죠? 공대는 물리가 필요한 경우 학과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물리를 필수로 이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런 관련 세특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학 당연하고요. 부경대입니다. 부경대는 일반 전형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일반 전형이 신설되었는데 부경대 잘 보셔야 될 게, 종합전형은 225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교과에서 이제 기회가 많이 생겼죠. 기존의 교과 전형은 66명이 감소했는데 새로 신설한 일반 전형에 229명이 증가했고요. 지역 혁신 인재 전형에 64명이 증가해서 총 227명이 증가했습니다. 요 인원에 따라서 뭔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요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부산대에서 아닙니다. 뭔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생각나면 다시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부경대의 특이한 게, 부산대 경북대는 아니었는데 출결을 반영합니다. 출결을 반영하는데 그 출결은 변별력은 낮습니다. 낮은데 미인정이 있으면 그게 감점이 되면 확실히 이제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인정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복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전형 내에서는 복수 지원이 불가하다 돼 있죠. 우리가 지금 보는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우수 전형밖에 없는데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이 1, 2, 3가 있습니다. 요거랑은 같이 못 쓴다는 거. 근데 작년 기준이니 올해 모집 요강이 나오면 확인하십시오.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걸 가만 뜯어보니까 수능 최저도 똑같고 일반 전형과 교과 성적 우수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차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산대의 교과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지원 자격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산대 보시면 교과 전형과 지역 인재 중에 어느 전형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달라서
교과에 지원하면 합격할 성적이 지역에 전형하면 지역 인재 지원하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부경대도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꼼꼼히 뜯어보니까 차이 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부경대도 딱 지원 자격이 차이 났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일반 전형 그 전형에서 보시면 국외와 검정고시 이쪽에서만 지원 자격이 교과 성적 우수 인재는 없었는데 일반 전형은 있다는 거. 그 차이 말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 같은 교과 전형이라 생각하고 지원하실 때 교과 성적 우수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인원 일반 전형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상황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은 참고할 성적이 없으니 아마 교과 성적에서 학생들이 좀 쪼개진다,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인원 증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고 기존 성적대를 감안해서 보시고 써도 되지 않을까. 뭐 컷이 막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전형 중에 특전 전형으로 너무 몰린다면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지역 혁신 인재 전형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결인데요. 부경대에서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미인정 결석이 0일에서 2일까지는 만점을 줍니다. 감점이 없습니다. 근데 3일에서 6일부터 6점이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감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저 6점이 얼마나 클까를 한번 봐야 되는데 밑에 표는 내신 성적 교과 반영 방식입니다. 그러면 올 1등급 받은 학생이 900점을 받습니다. 대학교 환산 점수로. 올 2등급 받은 학생이 895점을 받습니다. 근데 미인정 결석이 3일 있으면 6점이 감점되면 한 등급 차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2등급에서 3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3에서 4등급은 이제 올 3등급인 학생이 거의 3등급 중반까지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죠. 6점이 감점되면 894점이니까 4등급과 한 중간쯤 되잖아요. 그럼 저기 지원 많이 하는 성적 구간이니까 내가 한 3점대인 학생이 미인정이 3일 있다. 그러면 이제 4등급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미인정은 잘 관리하셔야 되고, 부경대 보니까 2일까지는 괜찮네. 이거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절대로 미인정은 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태 지각 결과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친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경대도 주요 교과가 있는데요. 저런 교과에 잘하면 조금 더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울대입니다. 울대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울산대는 기존에 학생부 교과 전형만 있었는데 요게 약간 분리되는 것처럼 지역인재 교과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합산한 인원이 기존의 학생부 교과 인원이랑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적으로 봤을 땐 두 전형으로 인원이 쪼개졌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수능 최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는데 기회균형 전형이 기존에 종합 전형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자격이 없었는데 올해 교과 전형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기회균형 전형이 작년까지 종합이었는데 교과로 바뀌고,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선발 인원이 10명에서 56명으로 늘었습니다. 46명이 증가한 거니까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도 출결이 있으니까 미인정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이름만 바꿨습니다. 학생부 종합을 잠재역량 전형으로 바꿨고 지역인재 전형. 그래서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출결 반영 조심해라. 그래서 울대는 1일에 2점씩 감점이 되고 지각 조퇴 결과는 5회에 1일 결석으로 쳐서 감점을 하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싶으면 모집 요강의 그 점수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울대도 자꾸 경쟁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 경쟁률 보시면 3점대 1에서 4점대 1 정도니까 경쟁률이 낮다.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성적이 좀 낮아도 상향 지원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대는 종합전형에서 성적을 보는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주요 교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 부경대나 이런 데는, 경북대나 이런 데는 그 교과를 좀 잘하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본다는 건데 울산대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영학부를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 교과 주요 교과 성적을 따로 추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전과목 추이도 있고 뭐 국영수 사과 추이도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입사관들이 보는 게 저 주요 교과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국영 수학 추이를 먼저 본답니다. 그래서 저게 좋은 학생을 더 매력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성적이 좋으면 나머지 성적이 좀 약해도 울 때는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거를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오는 건데 빨간색이 합격, 파란색이 불합격입니다. 그럼 경영학부 학생 제일 위에 있죠. 빨간색이 역시 성적 좋은 쪽에서 빨간색이 많이 있고 그 빨간색 뒤로 파란색이 은근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종합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요 성적이 보통은 전과목 성적이나 국영수 사과 성적을 대학들이 발표하는데 울산대는 특이한 게 주요 교과 성적으로 이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과목이 6.5등급이면 6과 7 사이에 있는 저 빨간색 점 있죠. 저 정도가 이 학생의 성적인데 전과목은 실제로 이 학생은 경영을 지원하는데 5.5등급인 학생이 지원한다면 이 학생은 5와 6 사이에 있는 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울산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는 주요 교과 성적이 내가 좀 강한 학과가 있다면 그쪽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럼 그런 과목이 여러 개인 학과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학과도 있습니다. 수학만 잘하는 친구, 국어만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 이런 학과 노려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가이드북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학사 구조가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자료인데요. 26년까지 지방대 30곳에 지원하는 정책인데 글로컬 대학 요 정책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학교 발전이나 학생들 복지로 이 금액을 사용할 거니까 학교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울산대가 변화하는 모습은 아직 기대만큼 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돈을 잘 써서 학교가 크게 발전한다면 합격 성적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대에 있는 대학이라면 몇 년 뒤에 우리 학교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울산대를 지원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돈을 제대로 못 쓴다면 울산대의 경쟁률은 자꾸 떨어지고 있댔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 많이 성적대가 좋아지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학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0개 단과대학에 51개 학부가 있었는데 융복학 기반, 그러니까 좀 섞는다 이 말이죠. 섞어서 6개 단과대학에 16개 학부로 개편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당 여러 학과가 섞여 있으니까 좀 포괄적인 전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울산대가 지금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자유전공 융합대학입니다. 그래서 요 자유전공을 개설하면서 다양한 저기 있는 취업 보장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었다고는 얘기를 못 들었고, 이런 걸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을 유치하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울산대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상국립대입니다. 경상국립대는 숭체저 말고는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이 교과에서 교과랑 실기 실적 중에 1회, 보통 교과 지원하겠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 1회, 종합전형 외에 1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도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이 있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학을 쳐야 되는 거죠. 저 학과들은 사범대 생물화학교육, 나머지는 의학학입니다. 맞죠? 그 밑에 자연계열 보시면 나머지는 사탐, 가탐 뭘 쳐도 상관없습니다. 일부 특이한 학과만 과탐을 치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대입니다. 동아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배수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여기도 면접형 서류형이 있으면서 면접에서 역전의 기회가 있고 결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친구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거. 그래서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시면 합격자 성적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성적이랑 이렇게 보면 5등급대에서 6등급 중반까지도 역전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요게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 그다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면접이 없는 전형. 그래서 평균 성적이 뭐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면접이 없는 전형이 조금 높고, 역전 현상도 6등급대 초반에서, 맞죠? 6등급 조금 넘어가도 역전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5, 6등급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대도 모집 단위별로 요런 교과를 잘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본다는 표입니다. 영남대도 출결이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맞죠? 수능 최저가 요거는 올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맞죠? 작년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올해 없다는 거. 그리고 종합전형에 139명 증가했다. 요것도 지원하실 때 잘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입학자 성적 분포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쌤이 자꾸 종합전형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을 잘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명대입니다. 개명대도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에 성취도를 비율 고려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으나 이것도 변별력이 낮다는 거. 그리고 면접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맞죠? 면접 전형이 신설되었는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데 교과 전형이고요. 근데 수능 최저가 일반 전형보다는 2등급 정도씩 낮다는 거 맞죠? 더하기 2하면 지금 나오죠. 그래서 2등급 정도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출결 20% 감안하니까 미인정 없도록 하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긴 시간 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간호학과가 특히 성적대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좀 학교 이름급은 조금 내려가지만 간호학과는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4년제 간호를 지원할 때 학생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3등급 초반은 그래도 괜찮은데 4등급, 5등급으로 갈수록 어디를 지원할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 개설대학은 여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개설대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영남권 간호학과 울산 지역 학생들 국영수 과 기준의 성적 분포입니다. 요거를 좀 예쁘게 우상향 그래프로 만들고 싶었는데 조금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간호학과 중에 좀 센 학과들이 이쪽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 3등급대에 있는 학교들이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 경상국립대, 맞죠? 그 다음에 뭐 동아대, 계명대, 울산대, 인제대. 대부분 대학병원에 있는 큰 대학들입니다. 맞죠? 이런 대학들이 인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인기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3, 4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등급 때까지는 충분히 간호학과 갈 수 있게 1등급 때부터 성적이 넓게 분포한다는 게 간호학과 특징이니까 정말 간호사가 되어서 봉사하고 좋은 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성적이 낮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덕대 같은 경우에 7등급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건데요. 작년은 더 이렇게 성적이 넓게 분포합니다. 8등급까지 보이는데요.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작년 거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를 다 정리했는데요. 요 일족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고 나머지 페이지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70% 컷, 50% 컷이 발표된 작년 24학년도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23학년도 기준의 결과 자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성대의 일반계고 면접 전형. 요게 작년에는 단계형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요게 일괄 면접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저렇게 간호학과에 비어 있으면 미선발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는 위에 표에 보시면 모집 인원 및 결과에서 50% 컷 슬래시 70% 컷 이래 돼 있죠. 그래서 8명 뽑고 3.4가 50% 컷, 3.4가 50% 컷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물리치료를 뽑는데 성적대가 이 정도 돼야 되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 그 다음에 작년에 내신 산출 방식이 우측에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성적을 골라보기 때문에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면 수능 최저가 나와 있죠. 근데 경성대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가로 간호해서 2합8 돼 있으면 물리치료는 일반계고 교과 전형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물리치료가 11명 뽑는데 여기는 최저가 없다는 말이고 간호만 2합8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고신대는 보시면 그냥 2합7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간호나 물리치료나 다 2합7인데 지금 고신대는 물리치료는 아예 선발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대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박스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비어 있는 곳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자, 부산권의 다른 대학들입니다. 동아대 최저 있고요. 맞죠? 동의대 최저가 있습니다. 간호, 물치 따로 있고요. 그리고 동서대는 아예 최저가 없고 내신 반영 방식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들 보통 최저가 없죠. 나머지. 그 다음에 부경대 수능 최저 있고요. 교과 전형에 종합은 없죠. 부산 가톨릭대는 아예 다 없습니다. 최저가. 부산대도 교과에는 최저가 있고 종합에는 최저가 없죠. 아까 종합에 모든 학과들이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대 최저가 없고
인제대는 교과 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제대는 종합 전형을 선발을 하지 않는데 아래 두 개 전형은 최저가 있고 위에는 최저가 없는데 그거는 물리치료죠 보니까 아래는 간호고요. 지역 인재는 물리치료 같이 뽑고요. 울산 경남권입니다. 울산대 교과는 최저가 있고 종합에 최저가 없고 가야대 최저가 없고 경남대 교과는 최저 있고 영산대 최저 없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권 경상국립대 교과 최저 있고 종합 없고 창신대 최저 없고 창원대도 교과 최저 있고 종합 최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성적대 보시면서 내가 이런 대학 지원 가능한가 아닌가 아까 그 차트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대는 교과 종합 다 최저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계명대는 교과 최저 있고 경운대도 교과 최저 있고 계명대 종합 최저 없고 김천대 최저 없고요. 여기는 최저가 많죠. 경일대 최저 항상 많았습니다. 종합에만 없고요. 대구 가톨릭대는 종합에도 최저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대구대는 교과만 최저 있고요. 대구 한의대 특이합니다. 다 있습니다. 최저가. 그래서 대구 한의대가 은근히 커트라인이 저거보다 더 높아질 게 조금 덜 높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도 최저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대구 한의대 동국대가 교과 종합 최저가 다 있고 동양대는 한 개 전형인데 최저 있고 안동대는 교과만 위덕대도 교과만 최저가 있습니다. 맞죠? 위덕대는 종합 없네요. 여기까지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요 내용들이 잘 참고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 올해 결과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